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41번째 게스트는 MBN의 사내 변호사이신 주세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길 보고 하나요? 네, 저길 보고 아, 합니다. 저길 보고 합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올해 1월에 시작과 함께 MBN에서 입사해서 지금 7개월 차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정책기획부 소속으로 있고요. MBN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3년 정도 총무 일반 변호사 업무를 주로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사법고시? 로스쿨? 로스쿨로. 그럼 그 현업을 한 3년 정도 하시고 예, 로스쿨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업을 한 3년 정도 14년 하시고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송 업무를 주로 하는 흔히 하는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네네. 이제 올해 1월부터 기회가 닿아서 MBN에 들어와서 지금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공채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떻게 그렇진 하시고? 않고 그러니까 공고가 어디 떴나요? 뭐 제안을 받아서 스카우트 제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변호사로 잘 계신데 우리 회사가 처우가 그닥 좋은가요? 왜 우리 MBN을 와야 되겠다. MBN 사내 변호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제가 원래는 있습니까? 올해부터 좀 개업을 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개업 변호사로 네. 가려고. 그래도 네. 지금 뭐 다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뭐 법인 같은 데서 그렇죠. 어수 변호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남의 일을 받아 하는 변호사 일을 하다가 네네. 그래도 한번 언젠가 할 거 헤딩을 해보자 개업을 하려다가 네네. 그래서 주세돈 변호사 사무실 일단 내려고 하다가 네, 뭐 예의치 않게 이직 제안을 받게 돼서 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역시 안정성에 안주하는 걸로 안전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실례지만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요즘 그러셨군요. 결혼 아직 안 하셨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치고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회사엔 제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한 최고령 직원. 물론 김영일 선배 조만간 퇴직하시는 선배도 한 분 계시긴 한데 부끄럽네요. 자, 그 지난번에 저희 기자협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변호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예, 한번 준비를 했었죠. 그 강의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아무래도 지금 MBN에 처음 변호사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한 명밖에 없기도 하지만은 변호사가 입사를 한 게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 업무 분야에 대한 시스템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어쩔 때는 이제 너무나 일이 몰릴 때도 간혹 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일이 없어서 일하는 척을 하느라고 네, 멍하니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괜히 막 인상을 쓰면서 옛날에 막 했던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랬었지 이러다가 뭐 그러던 와중에 지금 대표님께서 한번 강의 같은 거를 좀 준비해보는 걸 제안을 하셨고 또 그 기자협회장님께서도 이건열 기자협회장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안을 주셔가지고 서초동에서 이 기회가 어떻게 또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한번 그런 걸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국 기자분들 통해서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받아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저도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재치 있는 강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이건열 기자협회장님이 법조팀 기자다 보니까 아마 재판하러 서초동 오셨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강의가 성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법조팀에서 나온 질문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취재를 할 때 보면 이게 음성 녹음을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그렇죠. 전화 취재를 할 때 일단 급하니까 녹음 버튼 누르고 일단은 녹취를 했는데 이거를 기사에 또 안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썼어. 물론 동의를 받지 않았죠. 뭐 그쪽에서 안 좋은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장황한 설명보다 네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하거나 뭐 촬영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가요? 그냥 하시면 되고 네. 물론 이게
녹음을 하고 촬영을 동의 없이 해도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네네. 그 자료를 보도에 써도 되느냐의 네. 문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되는 이슈라고 하면 음성권, 초상권,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한 걸 뭐 보도에 썼다. 그러면 뭐 음성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영상 촬영을 했는데 뭐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이 그걸 뭐 보도 화면으로 노출을 시켰다. 그러면 네. 뭐 초상권 침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결국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쓰인 거냐 아니면 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뭐 개인에 대한 음성권 내지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 여부인데 그렇죠. 뭐 단적으로는 뭐 음성은 변조하고 네네. 초상 그 얼굴은 영상 모자이크.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모자이크 블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판으로 네. 갔을 때 음성을 네. 써도 이렇게 음성 변조를 해주고 그렇죠. 뭐 또 화면도 어느 정도 모자이크를 해주면 재판에서 그렇게 크게 유죄가 나온다던가 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단적으로 뭐 취재진 입장에서. 음성도 변조 처리가 되어 있고 네. 뭐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뭐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는 뭐 문구를 사용한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근데 기자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간혹 이 사람을 공개를 해야겠는데 변조나 네.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겠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좀 일단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신원이 공개될 거를 예상된다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받는 걸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더 낫다. 권장을 드리고요. 네. 안전성 측면에서 동의를 받는 네. 게 안전하다.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뭐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공개될 공익적인 요청이 있다라고 인정만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도 모르고 취재하시는 기자분도 모르고 사실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사건을 받아본 판사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뭐 판사에 따라서도 그때 결론이 달라요.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미리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고 내 영상을 쓰지 말라. 나는 이 인터뷰를 뭐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걸 보도로 내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의 특정성 요소는 좀 가려준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좀 그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야 할 어떤 좀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다. 뭐 이러면 거의 뭐 공개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또 공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예, 그렇죠. 좀 약간 세게 치고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녹취도 하고 영상도 찍고 때로는 이제 꼭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서라도 신원을 공개해서라도 써도 되는데 이제 그건 최종적인 판단을 결국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가 하게 되는 거고 그때를 생각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가급적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제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를 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결론은 법원에서도 뭐 1, 2심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고 정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 이건 됩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사실 법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취재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제 그 법률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또 직업적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나온 질문 중에 이게 또 우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영상이 중요한데 이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혹은 이제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 영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그 불법적이지 않은 일반 그냥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인 경우에는 그냥 민사상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모자이크 처리하면 일단 안심이다라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제보 영상일 경우에 예. 불법성이 없으면 모자이크 예. 처리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하면 네네. 어떤 게 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음성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도청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렇죠. 도청 자료를 써서도 안 되고 굉장히 도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예상외로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찰에 대해서는 네. 일괄적인 불법 규제가 없어요. 도청은 법적 규제가 강한데 도찰은 특별한 규제가 없다. 좀 이상하죠. 약간 법적 미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도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단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그 성범죄, 성폭력 처벌법상의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네네, 몰카 범죄.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보통 뭐 도찰 몰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도찰 몰카라기보다는 성적 목적이 있는 그렇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뭐 사진 영상 등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영상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도 목적으로 네. 어떤 사람의 뭐 비리 행위를 도찰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폭력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엄밀하게 말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뭐 위법 행위는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제보를 목적으로 찍은 영상이라면 성적인 영상이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보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모자이크를 기본으로 가지고 반드시 이걸 뭐 사회적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그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 사회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판단에 따라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개별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사실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주세돈 변호사님이 회사 6층 그 기획실에 항상 있습니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자분들이, 기자 조합원들이나 우리 PD 조합원들, PD들도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작 PD분들께서도 좀 간혹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빈도수로 볼 때는 제작국에서는 일상적인 외주 제작 계약 관련 그런 계약 관련 법정 조항 규정에 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시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N에서도 자체 제작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이슈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찍다 보면 뭐 상표가 걸린다든가, 뭐 이런 초상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문의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우리 6층에 계신 주세돈 변호사님 자주 찾아주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또 대본을 준비해요. 예. 우리 이제 직장 동료가 되셨으니까. 물론 아직 노조 가입은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6층 기획실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몇 번 질문도 주시고 얘기를 나눈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도 준비 취재를 하시거나 뭐 제작 일선 업무에서 어떤 법적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바쁘지 않으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사내 변호사가 저뿐이어서 아무래도 혼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면도 좀 있고요. 업무 공유가 없다 보니까 아직 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MBN의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 식사 약속을 잡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락처를 공개할 수는 없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조가 만난 사람 주세돈 사내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